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쌤 영어 김쌤입니다. 본 강의는 어제 처음 했고요. 완전히 다른 강의고요. 자, 아기는 어떻게 어법을 알지? 아기는 공부하지 않고 쉽게 되는 것을 아기보다 훨씬 머리가 좋은 성인이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김쌤이 이번에는 더 미쳤구나. 2시간 만에 어떻게 모국어법을 설명을 한다고 하느냐. 어떤 사람은 4시간 만에 어떻게 말문 트여요? 거짓말이에요. 그런 카카오톡의 메시지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게 호객행위다. 호객행위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 어린 아이가 얘는 기초가 없어요. 언어 학습에 기초가 없습니다. 이 아이가 도대체 얼마나 어려운 것을 알까요? 만 3세가 되기 전에 이 아이가 보통의 경우는 말을 하는데 이 아이가 저절로 익혀진 그 언어가, 그 어법이 도대체 성인이 얘보다 머리가 훨씬 좋은데 얘는 지금 침팬지 IQ보다도 못하는 아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 아이가 이해한 거, 이 아이가 체득된 것을 왜 성인이 4시간 또는 2시간 만에 이해를 못하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렇죠? 그 아이가 아는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성인에게 있어서는. 말하자면 옛날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286 컴퓨터하고 지금의 슈퍼컴퓨터의 차이인데 그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2시간 만에 돼야 또는 1시간 만에 돼야 진짜다. 그게 아니라면 그거 역시도 가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알고 싶죠? 저도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2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죠. 김쌤 영어는 지금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막 쓸 수 있으면 막 써가지고 책 막 써가지고 저도 돈 많이 벌 텐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저기 학창 시절에 일기장 써보셨죠? 방학 숙제로 막 써져요?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쓸 게 있어야 쓰는 거예요. 그죠? 쓸 것만 있으면 막 계속 쓰겠죠. 근데 이게 제 강의 또 제 컨텐츠를 보시지만 알겠지만 이걸 막 쓰고 싶어서 쓸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지식적인 게 아니고 깨달음 같은 그런 거잖아요. 이런 건 내가 깨닫고 싶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다는 얘기죠. 그래서 쉽지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23년 동안 알게 된 걸 오늘 이 자리에서 주저함 없이 다 오픈합니다. 자, 바로 지금 알게 됩니다. 자, 빌과 제인의 이야기가 이제 펼쳐집니다. 왼쪽에 있는 분이 빌, 오른쪽에 있는 분이 제인이죠. 재밌을 것 같잖아요. 자, 제인이에요. 제인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물구나무 서기 하고 있잖아요. 이거 되시는 분 계세요? 저는 저거 한 번도 대본 적이 없어요. 자, 그리고 여기 위에 Jane is a virgin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죠? 제인은 처녀다라는 얘기죠. 여기서 말하는 처녀는 수처녀를 말하는 겁니다. 남자와 관계를 전혀 갖지 않았던.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말이 되니까. 자, 그러면 자, 가로넣기예요. 괄호 넣기. 자, 제인이 있고, 자, healthy라는 단어는 건강한 상태를 말하는 거죠. 이제 1호님, 2호님, 3호님, 4호님, 5호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무한반복 계속 돌아갑니다. 이 가로넣기 하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문장 1호님 이제 얘기하시면 돼요. 잠깐만, 그리고요.
여러분들은 저기 텔레비전 프로 중에 라디오스타라고 있잖아요. 예, 거기 보면 그 코미디언인지 뭐 개그맨인지 뭐 예능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머리가 나쁘진 않은데 엉뚱한 말하고 그렇습니다. 그죠? 예, 재밌으라고. 저한테 이런 분이 있으셨어요. 아우, 선생님, 저기 동영상을 보는데요. 저는 봐도 그렇게 안 됐는데 어떻게 그분들은 그렇게 대답을 잘 하시죠? 저는 안 되는 사람인가 봐요. 여러분이 잘하면 격려가 안 돼요. 네. 그럼 틀리면 격려를 주기 위해서 틀렸다. 저는 김쌤은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라디오스타처럼. 그러니까 부담 없이 틀려주시라. 네. 맞히시면 경고 1일 들어갑니다. 네. 자, 일부러 틀려도 상관은 없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Jane, 자, 가로 여기 뭐 들어가죠? 예, is 들어가죠. 왜 is가 들어갈까요? healthy, healthy가 건강한 상태죠. 건강한 상태니까 상태를 표현하고 싶어서 is 존재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is를 쓸 때는 상태를 말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미 있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렇습니다. 자, 그럼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he dressed in black. dressed가 뭐죠? 네, dress는 옷이죠. 네, 옷이 있고 dress는 또 옷 입다라는 뜻도 됩니다. 그냥 dress. 자, 여기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이호님? 오래 생각하시면 이제 시간 초과로 아웃시는 거죠. 5초 드립니다. 예, 아유, 맞으셨네요. 예, 경고 1 들어가죠. 예, she's dressed in black. 자, 여기서 질문 들어갑니다. 왜 dressed인가요? 입혀지. 학교에서는 이렇게 배웠어요. 수동태니까, 그죠? 비동사 플러스 pp. 네? 이렇게 배웠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봐봐요. 이분이 제가 봤을 때 항상 시점은 말을 할 그 시점이 기준입니다. 항상. 알겠죠? 이 글을 이 말을 하는 그 시점 이전에 옷을 입지 않았다면 그 시점 이전에 옷을 입고 그 상태를 유지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절대로 이 옷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말을 하기 이전에 입어야지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점이 항상. 그래서 옷을 지금 본 시점, 말하는 시점 이전에 입었기 때문에 dressed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dressed. 입혀지. 그게 아니다. 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동태로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왜일까요? 만 3세도 말을 해야 하는데 예? 우리 어른도 수동태를 배우고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몇 단계를 앞을 생각하고 말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능동태를 먼저 생각한 다음에 예? 그리고 나서 그 써야 되는 동사를 미리 생각을 하고 예?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이거 비동사 플러스 pp로 바꿔야지. 그죠? 아, 이건 3인 단수형이네. 그러면 is 쓰고 예? 드레스의 pp형은 규칙이니까 ed 붙여야지. 예? 그리고 나서 행위자는 누굴까? 모르겠다. 일반인이면 생략?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그 순간에. 그 모든 걸 생각이 가능하냐는 얘기예요. 그건 그냥 문법학자들이 분석해 본 거예요. 그렇게. 분석. 이런 규칙을 찾아냈다. 그런 얘기죠. 이 말을 기술할 때는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다. 자, 보는 순간 여자가 있죠? 있습니다. 상태를 설명하고 싶어요. She is. 그렇죠? 입은 거는 이전에 입은 거예요. dressed. 그렇죠? 그리고 나서 검정색 안에 있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죠.
안에 있다는 거죠? in. 어디 안에 있습니까? 검정색 안에 있다는 거죠? black. 이렇게 되는 거죠. 그대로 그냥 느끼시면 된다. 그리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한글이 없습니다. 왜 없느냐? 제가 이걸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계속 한글로 설명을 했었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된다 그러고 어떤 분은 안 된다 그래요. 이유가 뭘까? 어저께도 카톡을 받았어요. 어저께 오전에 김쌤 영어 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중학교 영어 실력 정도 되는데 중학교 영어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 꿈이 통역사래요. 그래서 잘 다니던 정규직 직장을 포기하고 사표 내고 무작정 그만두고 3년 동안 정말 열심히 영어를 이제 문법을 파고 단어를 외우기를 했는데 3년 동안 거의 진전이 없었대요.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그러다 김쌤 영어 만나가지고 4시간짜리 말문 트인 영어 강좌를 보고서 이분이 그냥 소위 속된 표현으로 뻑 가신 거죠. 그래서 정말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제 동영상 강좌를 여러 번 받고 제가 글 올리는 거를 여러 번 봐서 제가 뭔 얘기를 하는지를 그대로 실천을 하셨대요. 그래서 얼마 전에 눈물을 흘리며 후기를 씁니다. 이런 내용의 후기가 올라와 있어요. 카페에 보시면. 네, 그분이 쓰신 건데 그분이 이제 통역사 길을 걷는데 들어가야 되는 무슨 학원 같은 데가 있나 봐요. 근데 거기는 들어가려고 시험을 봐야 된대요. 근데 합격을 하려면 10대 1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을 뽑는 거예요. 근데 거기 합격했다고 그때 후기를 올렸거든요. 근데 어저께 카톡은 뭐가 왔냐면은 무슨 광주에 무슨 큰 국제대회가 열렸대요. 자기가 얼마 전에는 이제 자원봉사로 무료로 이렇게 통역하는 일을 이제 맡은 적이 있었는데 어제는 어떤 메시지가 왔냐면 정식 페이를 받고 통역사로서 정식 페이를 받고 그 일정을 마쳤다고 기쁨의 카톡을 저한테 보내왔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되고 어떤 분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다. 차이가 뭘까요? 이런 겁니다. 지금 제가 여기 커피가 있는데요. 제가 이걸 여러분한테 설명을 해요. 국어로 설명하겠죠. 네? 이거는 맥심 커피보다는 좀 연하고 맛이 설탕처럼 달지는 않고 이렇게 막 설명을 해요. 그러면 맥심 커피를 먹어보지 않은 사람이 이해할 수 있어요? 네? 설탕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이 이해할 수 있어요? 없지요. 맥심 커피나 설탕 다 한국어예요. 자, 말은 말일 뿐이지 말이 전달하는 그 실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 커피 맛을 설명을 했을 때는 이 말의 실체는 이 커피 맛이지 제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분은 맥심 커피라는 단어도 알고 어떤 분은 설탕이라는 단어도 알아서 제가 말하는 것을 그나마 이 맛에 비슷하게 추리해낼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이 둘 중에 하나는 안 먹어봐서 모르고 어떤 분은 둘 다 못 먹어봐서 모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김쌤이 지금 어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조동사 전치사 이런 거 다 준동사 이런 거 설명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김쌤은 쉽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누구나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설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분은 이해할 수 없다. 그릴 수 없다는 거죠. 그릴 수 없으니까 그 느낌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됐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기는 되는데 서도 얘기했잖아요. 아기는 되는데 왜 어른은 안 돼? 아기보다 어른이 더 머리가 좋은데. 아기처럼 하면 되겠다. 그럼 아기는 뭐가 다른가? 네? 아기는 뭐가 다른가? 뭐가 다르죠? 아기는 그 상황에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기는 자기가 말을 하려고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배가 고플 때 배고파요라고 얘기를 하죠? 배가 고픈 게 뭔지를 그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응?
저걸 갖고 싶어요. 장난감인데 저걸 갖고 싶어요. 그걸 자기가 그릴 필요가 있어요? 그냥 그거 느낌 들은 건데요. 여러분이 이것을 맛을 봤어요. 김쌤이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오토매틱으로 자동으로 되게 돼 있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번 방식은 뭐냐면 모국어법을 설명하고자 함이 아니에요. 모국어법을 설명하니까 국어를 이해를 못해서 또는 국어를 제가 사용하는 방식과 여러분이 사용하는 방식의 차이점 때문에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정확한 맛이 전달이 안 돼요. 네? 여기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강좌는 모국어법을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모국어법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상황을 보고 직접 그려서 네? 상황,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기 전에 다 설명해주고 타봐. 이게 아니고 이게 기존의 방식이에요. 기존의 모국어법. 이건 뭐냐면 자전거를 타서 달리고 있는데 막 왼쪽으로 넘어지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왼쪽으로 넘어지려고 합니까? 그러면 핸들 왼쪽으로 트세요. 몸을 왼쪽으로 약간 기울이시고 이렇게 설명하는 게 바로 지금 방식입니다. 어떤 게 더 효과적일 것인가? 그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사진이 나오는 거예요.